이슈토크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부산문화회관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문화회관은 지역의 대표 공연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연을 보러 가는 공간적인 역할만 맡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역사회에서 이 부산문화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문화회관과 함께 부산 시민회관을 함께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은 이제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 기관이자 문화와 예술이 시민과 하나 되는 대표 중심 공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대표 공연장이지만 시민들이 공연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도 휴식 공간으로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관의 좀 문턱을 낮추고 특히 이제 예술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보다는 어떤 생활 문화의 보편성 있는 기관으로 조금은 기관의 문턱을 나눠서 언제라도 시민들이 즐겨 찾으면서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의 공연장의 이런 공간들도 시민들에게 좀 전폭적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평소에도 좀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차도 한잔 나누면서 뭔가 편안함과 또 이렇게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서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향유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이 또 어떤 특별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은 주로 이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제작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획 공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7개 예술단체의 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에서 진행되는 정기 공연이라든지 기획 공연, 또 각종 이제 특별 공연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 공연은 그간 이제 전반기 6개월 단위로 반분기, 반년 단위로 벌써 이제 전반기에 올해 공연들은 오픈이 다 돼서 공연 일정에 나와 있고요. 그런 공연 중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공연들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이제 챔버 페스티벌이라든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또 어린이 연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 작품은 이제 특히 부산문화회관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프랑스 파리 시립극장과 공동 제작한 작품인데요. 안은미 컴퍼니의 드래곤즈 이제 무용 작품이죠. 이런 작품이라든지 또 5월달에 있을 유니버셜 발레단 초청 공연들, 뭐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이제 회갑을 맞았습니다. 60주년이고요. 또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은 50주년인데 특히 이제 시립교향악단은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있을 교향악 축제에 참관도 하지만 특히 이제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작품인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말러라든지 드보르자 그리고 시벨리우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차이코프스키 같이 세계 이제 명작 음악 시리즈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은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제 국제 합창제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셨던 지휘자 분들을 모셔서 하는 4인 4색 이제 합창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부산 지역의 이제 합창 축제도 올해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기원 관련해서 부산 시립합창단이 중심이 되면서 울산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또 창원 시립합창단 이렇게 세 개 합창 단체가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하는 합창 음악도 이렇게 음악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악 관현악단이라든지 뭐 무용단, 극단들로 다양한 여러 작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공연 일정에 들어가시면 아마 선택의 폭이 올해는 다양하게 폭넓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보고 싶은 공연들을 마음껏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일반 공연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맞춘 또 공연들도 준비돼 있어서 참 바쁘게 또 이제 움직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017년에 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부산 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부산 시민들은 더 많은 문화예술을 또 향유하고 또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립예술단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시립예술단이 이제 문화회관이 이 전용 극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정기 공연이나 특별 공연들을 주로 문화회관에서 많이 해왔고요. 물론 이제 시립예술단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하는 다양한 이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도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자체에서 좀 주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회관 자체가 이제 접근성이나 시민들이 좀 찾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부산의 시민들의 인식 속에 시립예술단을 아는 분들이 아마 한 20-30%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립예술단의 좋은 작품들을 지역의 이제 구군 문화예술회관에도 좀 가서 공급을 하고 또 때로는 또 부산의 여러 가지 환경 지리적으로 다양한 야외나 공연들 좋은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 또 좋은 곳을 찾아가면서 직접 시민들과 대면을 하면서 다양한 좀 공연들을 좀 기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의 이제 운영 방식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향악단이 60주년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관리 방식이 거의 일원화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예. 예술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제 변화에 시대 흐름의 사이클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의 좀 관리 운영 방식도 뭔가 시대에 맞게 조금은 선진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시립예술단 7개 예술 감독들에게 조금은 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권을 부여하고 그래서 뭔가 자유롭게 창작의 기반을 해줄 수 있는 뭐 역할 분담이나 그다음에 기반을 만들고 조성해 주는데 좀 문화회관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서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좀 가까이 그리고 깊숙이 생활 속으로 좀 스며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앞으로 예술단 공연을 향후 방향을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부산 시립예술단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 부산이 문화 불모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속 가능한 공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부산 문화회관이 예를 들면 서울의 예술전당 같으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교향악 축제가 있듯이 그쵸. 부산을 좀 대표하는 또 부산 문화회관을 대표하는 하나의 좀 지역의 뭔가 정체성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담론을 담을 수 있는 대표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과 다양한 예술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뭔가 좀 자유로운 그리고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뭔가 정체성이 담긴 그런 이제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반기에 좀 부산 예술인 뭐 컨텐츠 페스티벌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기획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이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부산 문화회관이 이제 대표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해왔지만 예술 단체들과 더불어서 또 각 예술 단체의 뭔가 좀 킬러 콘텐츠 정도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뭐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예술단끼리 어떤 협업이 가능한 단체들끼리의 부산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기반한 조금은 융복합 작업들을 하면서 뭐 대표 좀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브랜드 작품을 개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좀 중점적으로 사업 계획에 넣어서 뭐 동시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브랜딩이라고 하죠. 또 네. 협업을 통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나 또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은 현재 오페라 하우스나 국제 아트센터 등 공연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개관하게 된다면 문화 향유 기회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반면에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페라 하우스나 국제 아트센터가 들어서면 예. 실질적으로 최신 이제 이 공연장에 그다음에 예. 이제 지역사회 뭐 다양한 붐업 조성을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될 테고 초창기에 또 뭐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시민들의 이 집중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반면에 부산 문화회관이나 이제 시민회관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부산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은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특히 이제 부산 문화회관은 시립예술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원이 예술단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예. 특히 이제 순수 예술을 기반한 순수 예술의 어떤 창작을 기반한 그런 제작극장으로서의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금은 대형 좀 기획 전시 중심으로 가면서 예. 또 그 반면에 시민회관은 내년 되면 이제 50주년이 됩니다만은 부산 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상당히 좀 역사적인 하나의 이제 건물로 그렇죠. 또 예전에는 뭐 부산 시민회관에서 모든 이제 영화도 보고 공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활동들이 다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지역의 정서를 좀 품을 수 있는 조금은 품격 높은 좀 대중예술 전문 극장으로 좀 거듭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회관에 있는 그런 전시실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제 단체들과 협치를 통해서 조금 다양한 좀 시민들의 어떤 아니면 단체들의 전시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들을 높이려고 하는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산시립 국악현악관현악단 수석 지휘자를 또 역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국악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시면서 전통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 오신 만큼 이런 경험들이 이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이제 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쪽에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이제 현장 예술가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예술단체에서 한 20여 년간 지휘자로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공문화예술 기관들의 뭐 현 주소라 그럴까요? 지금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앞으로 또 가야 될 방향을 뭐 너무나도 좀 잘 알고 있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뭐 행정의 경험들이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하나의 좀 동력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견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뭐 자신감이나 또 생각이 있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 이제 문화예술기관은 일반 행정을 하는 기관보다는 좀 다르게 뭔가 유연성을 또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뭐 다양한 시민들과 문화로 좀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거의 관록들이 확실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해양 문화도시 부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구상 중이십니까? 네, 부산시의 문화 정책이 제2의 문화 창조도시 건설이고요. 거기 이제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만들기인데요. 이 부분을 또 부산문화회관에서 같이 이제 좀 수행을 하려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의 기반 그리고 해양을 중심으로 한 어떤 환경 지리적인 그런 요소들
또는 또 부산의 문화예술의 정서, 이 정체성 등을 어떻게 좀 담론으로 잘 담아내느냐가 아마 여러 가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과 함께 참여시켜서 시민들이 또 주도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완성도를 높여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담아내는 부분들이 또 핵심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산문화회관이 시민의 행복과 어떤 문화의 가치를 공감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어떤 문화로 제일 먼저 이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문화회관은 하나의 또 지속적인 가치를 이제 창출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창의적 기반을 통해서 결국은 부산 문화예술의 컨텐츠를 잘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부산 문화회관의 핵심 이제 과제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부산의 브랜드화를 하는 작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역시 지역 문화예술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산 문화회관의 또 변화될 모습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운영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운영에 있어서의 뭐 단기적인 이제 과제가 있을 거고 아마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을 텐데요. 우선 뭐 단기적인 과제라면 조직의 안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 그간 이제 본의 아니게 노사 갈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겪은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돼서 대외적인 이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에 뭐 조금은 안 좋게 비춰준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게 또 다르게 부산문화회관이 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이제 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 거듭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노사가 평상시에도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조직의 안정화를 하는 부분이 첫째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 지역사회 지형 변화에 따른 시설과 어떻게 보면 사업이 합쳐진 이런 좀 조직 개편도 향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결국은 시민사회의 정서를 담아내온 어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좀 그런 공연들을 다양한 공연들을 추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이제 16개 구군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예술회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축해서 뭔가 시립예술단 공연도 좀 다양하게 하면서 하나의 16개 구군이 뭔가 원스톱으로 하나의 문화예술 공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의 삶 속에 좀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장기 과제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제 이런 개선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있을 이제 오페라하우스나 아니면 국제 아트 센터가 개관되기 이전에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라든지 향후 추진해야 될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들 이제 사회에서 시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전략을 가지고 순수 창작을 기반한 그런 전문 예술 극장으로서 이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장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무래도 시민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새로 도약할 부산 문화회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문화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쉼터이자 부산 문화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